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라고등학교에 아직 재학 중인 연명지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육대학교를 희망하고 있었고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대학교를 희망하고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내내 일반 고등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여러 가지 공부나 이런 면에서 뭐 생기부나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썼고, 그리고 지난주에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 1차 교육대학교가 1차는 이제 서류로 통과를 하고 2차는 면접을 보는데 1차에 6개를 써서 4개를 이제 붙어서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몇 개 경인교육대학교나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부산교육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개 그렇게 많으면 여러분이 더 지루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년을 관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원이나 이런 국영수 학원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학원 수업이나 평가에 굳이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했던 실수 중에 제일 큰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 점수가 제 학교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이런 고1 때 모의평가를 보면 그때 90점 맞으면 시험 때에도 당연히 90점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찍어서 맞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학원에서 보는 시험 문제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맞다고, 제가 풀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찍어서 맞춘 건데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시험을 잘 못 봤던 전적이 몇 번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나 평가가 학원에서 하는 수업 평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되면 더욱더 중요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난다고 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데 학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건 당연히 이제 시험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론이나 토대는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죠. 그건 지금 중학교 때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김영욱 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학원에서 알려준 게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복습하거나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재미없는 말이고 여러분도 실천하기 힘든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알고 많이 실천 못했던 적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훑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고 이론이나 이런 것만이라도 복습을 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예요. 꼭 각 잡고 1-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1시간이나 2시간 뭐 학교에서 배운 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배운 거를 이론책이나 이런 걸 훑는 시간이라도 가지면 훨씬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거는 이제 학원에서 보는 수업이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2번째로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밀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똑같이 6시간 동안 공부해도 더욱더 공부 잘하는,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그 6시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는데, 앉아있는 시간보다 자신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7시간 동안 공부해도 뭐 한 페이지를 본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많은 이론 문제나 이런 유형 문제를 푼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잘 아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지치지 않게도 시간 분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이건 제 경험에 따라서 이제 공부법을 2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동생한테만 알려줬던 건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전 되게 자제력이 좀 없는 편이에요. 제가 되게 핸드폰 하는 걸 좋아하고 인터넷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안 쓰고 공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뭐 내보고 아니면 핸드폰을
안 써보고 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은 핸드폰 안 쓰기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뭐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 온다 아니면 다른 어떤 연락이 중요한 연락이 온다라는 걸 핑계 삼아서 다시 핸드폰을 또 쓰게 되고 이러면 또 계속 결심이 어그러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하루에 시험 기간에는 한 7시간은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예를 들면 자신한테 맞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는 내가 스터디 카페 가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절대 안 쓰고 6시간은 공부한다.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고 가면 이만큼은 내가 오늘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안 쓰고 안 썼으니까 약간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집에 와서 핸드폰 하고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공부해야겠다는 거를 생각한다면 이게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면 어쨌든 공부를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핸드폰을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할 수 있는 할당량도 하루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전 많이 돼서 이 공부법으로 고1, 2, 3학년, 2, 3학년 내내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좀 안 맞으시면 플래너까지도 사실 필요가 없는데 뭐 저도 많이 했던 건데 뭐 예쁜 플래너 사면 뭐 공부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고 형광펜으로 윗줄 치면 뭔가 좀 더 잘 되는 기분이 들고 하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질 않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노트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오늘 할 일 몇 개 적고 이거 다 끝나기 전까지는 오늘 딴 거 안 한다. 핸드폰이나 이런 자유시간 안 가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무조건 할당량을 끊는다라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요. 이걸 빨리 하고 집에 가서 뭐 딴 걸 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건 이제 3년 내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시기가 사실 좀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는 첫 시험을 잘 봐야 약간 흐름을 타게 되거든요. 그 시험은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잘 봤을 때 다음 시험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그럼 착오가 덜 생기겠죠. 그런 그 흐름을 탈 수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흐름을 잘 타기 위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영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그런 건데 사회랑 과학도 물론 해놓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놓으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 개념을 듣는 것보다는 사실 국영수를 잘 해놓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에 국어는 4시간 듣고 수학도 4시간 듣고 영어도 4시간 들어요. 이거에 맞춰서 성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은 일주일에 3번 들어요. 3시간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도가 조금 더 낮죠. 다른 국영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국영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국어 성적이 오르는 게 다른 사회 과학 성적 오르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내신을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영수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국어는 지금은 책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이유가 있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독서 기록을 채워야 돼요. 독서 기록이 아니더라도 약간 어떤 책을 읽으면 사고력이나 이런 게 훨씬 오르고 그 긴 문장, 긴 글을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근데 지금 말고는 책을 읽을 시간이 고3 내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 끝나고 기말 준비하고 기말 끝나고 중간 준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테니까 지금 시험 끝나고 놀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러죠? 제 동생도 그러던데 집에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권이나 2권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세요.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도 다들 보실 거잖아요. 나중에 고3 되면. 아직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금방 저도 중3 때 눈 감아다 떴더니 바로 수능을 몇 주 전에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문학 작품이나 뭐 고1이나 고2, 고3의 빈출 작품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무조건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고1 모의고사나 이런 거 글 읽는 연습 꼭 문제를 풀지 않아도 돼요. 글을 읽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고 분석 한번 해보고 내가 스스로 이런 노력을 하시면 금방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고전시가 이런 것도 공부하라고 하고 싶긴 한데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EBS 강의를 들으셔도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은 1년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1년치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 다들 저도 많이 했던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친구는 지금 미적분하고 뭐 다른 친구는 수원, 수투 한다는데 나는 아직 수상도 못 끝냈어. 수상도 못 끝내고 수화도 못했어. 다른 친구는 지금 수원, 수투, 고2, 고3 거 다 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그걸로 경쟁을 하잖아요. 아, 다른 친구는 벌써 고3 거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아직 고1 거 안 해?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저도 그걸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하는 걸로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학교에서 고1 때 아무리 미적분까지 공부를 했어도 고1 때 첫 시험 망치면 50점 받으면 그 점수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행을 많이 한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했으면 좋죠. 물론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고1 걸 완벽하게 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수학 같은 경우는 또 개념, 그 전 개념이 없으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1 개념이 부족하면 집에서 보수공사를 꼭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고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거 나오면 난 잘 모르겠다. 원의 방정식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집에서 따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론 공부 이런 게 중요하다. 유형마다 어떻게 푸는지 또 빨리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중요해서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을 좀 익히시는 편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센 같은 거 풀면 무조건 도움 돼요. 센이나 RPM 이런 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올라가면 아마 시험 범위가 정해져요.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뭐 어떤 7과 8가 시험 범위면 그거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3배는 시험 범위가 돼요. 지금 중학교 때 하는 거에 3, 4배?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 뭐 어휘나 이런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시고 어떤 어휘 문제 빨리 풀 수 있도록 개념 같은 거 지금 아니면 영어 개념도 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영어 개념이 모자라면 무조건 다시 채워넣고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단어 많이 알면 무조건 도움돼요. 많이 엄청 지겹겠죠? 근데 이건 제가 진짜 느낀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어를 많이 알아야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도 무조건 잘 하셔야 돼요. 내신 잘 받고 싶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좀 국어, 영어, 수학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약간 이건 그냥 제 경험이나 이런 건데 저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엄청 잘하지 못했어요. 1학년 때는. 그냥 2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요. 1학년 때는 잘 못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먼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먼 학원을 다니면 그러니까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왕복 1시간인데. 그럼 너무 지쳐서 집에 10시 반에 오면 그냥 자고 다음날 또 학교 가야 되니까 7시간, 8시간 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피로가 계속 쌓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피곤했었는데 굳이 엄청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부담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잘 맞는 학원이 좋은 거예요. 잘 가르치는 학원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고 내가 만약에 체력이 좀 약하거나 이러면 그런 과외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셔서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자제력이 너무 약하고 나는 학원에 가면 공부를 안 해. 그런 사람이면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신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도움이 아까 된다고 그 책 말씀드립니다.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읽으셨던 책 중에 좀 인상이 깊은 책이 있으신가요?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은 거요. 저는 사실 지금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독서 기록에 있는 책을 다시 다 읽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교육학 책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근데 아마 지금 고1한테 추천하는 거는 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책, 그런 문학책, 이런 뭐 고전 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읽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런 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시험에. 저도 고2 때인가? 그때인가 시험에 나왔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시대 배경이 어떤지 예를 들면 뭐 1950년대면 뭐 남북 분단 이런 거 알고 배경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70년대, 80년대 뭐 산업화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 뭐 이렇게 문학 작품 읽고 그걸 금방금방 떠올리면 문제 푸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책 많이 읽으시면 도움 될 것 중학교 같습니다. 때는 어떻게 공부했고
네. 그러니까 중3에 졸업하면서 내신 점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점수가 이제 나는 요 점수였고 그 점수대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네. 이제 내가 반에서 배정받았을 때 고1 때 내 정도 되는 애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제 졸업, 그 중학교 졸업할 때 점수가 195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195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저는 근데 그렇게 제가 잘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고1 때 올라갔을 때는 내신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제가 고1 때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1 때 성적이 제가 제일 안 좋거든요. 고2, 고3 때는 성적이 더 나은데 고1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아서 저는 그때 되게 슬럼프가 왔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잘했으니까 고1 때도 올라가서 뭐 잘하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슬럼프가 좀 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저는 공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옛날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학원을 다녔다고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수학 학원이 있어요. 영통에 있는. 거길 다니면서 아실 거예요. 그 영통에 있는 유명한 수학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또 10 to 7 뭐 이런 게 있거든요. 10시에 가서 7시에 오고. 그거를 신청해서 했었어요. 뭐 그런 10시까지 가서 하루 종일 자습하고 남는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뭐 집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 공부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가 진짜 훨씬 어려워요. 시험도 그렇고. 지금 중학교 때는 그러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되지만 한 전날에 밤새고 바로 와서 시험 봤더니 85점 나오고 90점 나왔어.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엔. 아, 나 어제 한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좀 밤샜더니 옆에 한 일주일 공부한 애랑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이득이죠. 기분은 나 이렇게 잘하네. 나 그럼 다음 시험 때도 요행을 좀 바래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걸 고등학교 때까지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언젠간 힘들어져요. 분명히. 그래서 수능도 그렇게 칠 순 없잖아요. 수능도 일주일 전에 공부하고 잘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전주에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되고 뭐 적어도 3주 전. 3주 전에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4주 전부터 계획을 짜는 걸 추천드리는데 4주 전부터는 뭐 개념만 좀 본다. 이렇게 하고 3주 전에는 뭐 유형 확실히 마스터한다. 이렇게 하고 2주 전, 1주 전에 완전 시험 보는 것처럼 긴장해서 공부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안 그렇게 하면 좀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많이 공부하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시험이 훨씬 어렵다는 거. 지금은 좀 국어 평균 막 70점, 뭐 이렇게 뭐 60점, 70점, 뭐 80점 이렇게 되는 시험이니까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평균이 30점대? 뭐 이런 시험도 많았어요. 그러면 뭐 수학 그리고 1등급 컷이 저희 학년 1등급이 10명이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인데 그 친구들이 80점이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으로만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다 200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시험도 있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고 다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다 친구들이니까 너무 이거에 쫄 필요는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목표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목별로 뭐 이때는 이 과목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니면은 뭐 날별로 아니면 주별로 이런 식으로 세웠는지 궁금해요. 네.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주별 목표를 세워요. 이 주에는 내가 적어도 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생활과 윤리 개념을 한다. 개념을 다 끝낸다. 1회독을 한다. 1회독을 해서 책을 다 읽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세세한 날짜는 저는 약간 유동적으로 세웠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있으면 제가 솔직히 어떻게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별 목표를 세우고 그 대충 대강은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끼워 맞춰서 이 주 안에는 무조건 이걸 다 끝낸다는 형식으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국어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도 지문이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 지문이 한 10개가 시험범위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5개는 무조건 내가 한 5번, 3번 정도 읽어본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면 확실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계획은 무조건 밀리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계획은 오늘치 세운 계획이 또 내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만 내가 이 내용을 다 끝낸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덜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많이 공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관련된 질문인데 저 친구들이 막 전 보라고 진학하려고 하는데 보라고 뭐 다 논다니 뭐 노는 분위기라니 뭐 그런 애들밖에 없다니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분위기 어떤가? 보라고등학교 분위기요? 저는 보라고등학교 분위기 저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는 훨씬 좋겠죠.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다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가니까. 근데 뭐 보라고는 특별히 별로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문계는 다 비슷해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보라고등학교가 그렇게 특별히 나쁘다는 소문이 도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특히 어딜 가나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수학 천재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수학 다른 과목은 좀 못해도 수학은 엄청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국어, 영어 뭐 이런 과목에 특화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잘 이제 보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보라고등학교가 특별히 별로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제 가치관인데 고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학하는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그게 시간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건 제 가치관이라서. 그래서 저는 보라고등학교를 갔어요. 가까운 게 좋아서. 그 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약간 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약간 좀 시험을 못 봤거나 그랬었던 경험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경험이요. 근데 솔직히 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시험을 못 봤다는 건 이건 제 생각인데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반 분위기가 솔직히 집에서도 복습할 시간이 있고 학원에 가서도 공부할 시간이 있고 학교에서도 물론 자습할 시간을 확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그리고 야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하고 뭐 스터디 카페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간을 다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반 분위기가 엄청나게 안 좋고 이런 건 선생님들도 다 계셔서 제재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건 크게 저도 알아요. 약간 일반고 어떤 일반고는 가면 아무도 공부 안 하고 다 논다더라. 그래서 혼자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전부 듣고 그러면 난 이 학교에 가서 내신을 따야지 하고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국엔 그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반 분위기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가짐이겠죠. 그것만 있으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 분위기 같은 거. 우리 명지 학생도 그 중3 때 60, 50, 40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수업 시간에 자는 친구들,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보라고로 많이 갔을 텐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저도 사실 친구들의 정확한 내신을 아는 건 중학교 때 내신은 더욱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 해도 지금이 기회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도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진짜 뒤집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실천하면 분명히 고1 때 올라가서 3, 4월에 중간고사 볼 때는 훨씬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는 친구들, 그러니까 물론 의지가 없으면 계속 중학교 때 안 하던 대로 계속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딱히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부를 정신 차리시고 열심히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기회예요. 남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안 하면 진짜 뒤처진다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저는 또 이런 거에 부담을 가졌어요. 엄청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다. 고1 때 올라가서 첫 시험 보는 게 내 졸업 성적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으시다면 마음가짐을 다 가시고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체적으로 네. 지금 내가 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다. 그럴 때 지금 당장 학교에서는 자습 시간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습 시간에 일단 무엇을 하는 게 제일 개인적으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학원은 어떤 학원을 가는 게 좋은가? 혹시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노베이스라고 하죠. 이런 말을. 그런 친구들이라면 좀 체계적인 학원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좀 이론도 알겠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겠는데 좀 체계적으로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는 과외나 이런 소규모 학원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선생님들의 역량은 다 너무 좋으시고 그러신데 강의를 더욱더 우선으로 하냐 아니면 내가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느냐가 더 그런 방향에서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좀 대형 학원에 가면 그런 내가 애초부터 부족한 지식을 채워넣는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안 오른다거나 어느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과외나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한테 뭐 밀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자습 시간이라 되게 노는 친구들도 많고 이럴 텐데 저는 이럴 때 영어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할 시간이 영어 실력을 엄청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뿐이에요. 제가 고1 때 영어 실력이 지금 영어 실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을 단기간에 확 올리기 쉽지 않은 과목이라서 생각보다 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영어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풀고 어떻게 푸는지 뭐 EBS 강의 이런 거 듣고 아니면 뭐 다른 강의도 상관없어요. 다들 이제 메가스터디 이런 대성 마이맥 이런 거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뭐 끊어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국어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 많이 뭐 이것저것 할 필요도 없이 서점 가서 딱 한 것만 골라서 그것만 푸시면 돼요. 그것만 풀어서 학교에서 내가 오늘 뭐 1회는 푼다. 학교 와서 뭐 이런 문제 습득하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학교 와서 그거 푸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도 하지만 안 하시는 과목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뭐 자습 시간 주시거나 이러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좀 준비가 된 것 같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으세요. 문학 작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강남에 아주 유명한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원에 직접 가는 것과 인강을 듣는 것과의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데 현강을 가는 이유는 가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바로 그 수업을 듣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강도 물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질문하면 이제 조교분들이나 이런 아니면 선생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현강을 듣는 게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강을 듣거나 현강을 듣거나 아무튼 자기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의 차이인데 인강을 듣고도 요즘에 인강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뭐 판서가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교재도 집으로 배송하면 바로 와서 풀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인강을 듣고 스스로 복습하고 이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 저는
굳이 강남이나 이런 데를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직접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수업을 꾸준히 듣고 있는데 학원 수업만 듣고 있는 것과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해야 한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몸이 피곤해서 학원 수업만 듣고 있다라면 복습하지 않는다라면 성적이 잘 오를까요? 오르지 않을까요? 오르지 않죠. 제 경험담입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과목이 약간 대표적인데 수학 공부를 선생님이 강의를 막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걸 듣고 받아 적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집 가서 안 보고 숙제만 그 헐레벌떡하고, 왜냐면 또 학원이 머니까 집 오면 바로 숙제를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나가야 되니까 숙제를 헐레벌떡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학원에 또 가요. 그럼 또 계속 일주일 내내 한 수업의 양은 엄청 많은데 제가 그걸 제대로 흡수를 못했으니까 학교 가서 뭐 문제를 직접 맞닥뜨렸을 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개념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이제 고1 때 수학 시험을 좀 많이 망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굳이 그러니까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학원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내 걸로 만드냐. 내가 이 예시 문제를 얼마나 다 풀어보냐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내가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걸 채워 넣으려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학원이 마음에 안 든다라면 쉽게 바꿔보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다녀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학원 판단의 기준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학원 판단의 기준, 제 생각에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형 학원을 오래 다녔고 한 3, 4년 이렇게 대형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나 이런 것으로 다 돌렸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였던 거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보통 이런 학원이나 이런 게 좀 나랑 안 맞는다 해서 바꾸는 경우가 제일 큰 판단 기준일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학원에서 내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뭐 학원에 있는 선생님도 너무 정겹고 이런 때가 되면 저는 학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이 너무 편해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많이들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실수했지만 그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랑 너무 친해지고 즐겁고 이러면 학원을 끊고 싶지가 않거든요. 학원을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학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학원을 좀 바꿔줄 때가 됐다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공부에 집중하고 싶으면 그런 이제 학습에 집중을 해야죠. 이제 학원은 공부하려고 가는 곳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약간 좀 단호하게 좀 혼자 생각을 해보시고 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판단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에요.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만약에 더 여기서 배울 게 없다. 내가 배워서 느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좀 끊고 다른 학원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